자, 명제 개념부터 좀 보시죠. 명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제를 보도록 할 텐데, 명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명제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얘는 참이나 거짓임이 명확한 문장을 뜻해요. 참이거나 참이나 거짓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 자, 찬이는 잘생겼다, 이거 명제인가요? 명제. 명제예요? 명제. 찬이는 잘생겼다. 거짓이니까. 예? 명제가 아니죠. 누구 눈에는 잘생겼을 수도, 누구 눈에는 못생겼을 수도 있으니. 제 눈에 잘생겨 보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주관적인 것들은 명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명확하게 참, 거짓 이런 거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명제에서 볼 거는요, 먼저 첫 번째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존재했거든요. P이면 Q이다 라고 했던 게 있어요. 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문자 수식으로 P 화살표 Q라고 나타냈었거든요. 이렇게 나타냈었거든요. 혹시 여기 P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랑 어떤 조건인지 아시나요? 얘네들 이름. P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고요. Q는 필요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기억 안 나세요? 자, 얘를 외울 때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적잖아요. 얘 화살표를 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총 쏘는 게 P잖아. 그지? 그래서 P가 총을 쏴요, 총을 쏴요, 충분 조건이야. Q는 총을 맞았어요. 총 맞으면 뭐 흘리죠? 피 흘려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명제가 있을 때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명제들에 있어서 걔네들을 만족시키는 애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 걔네들이 진리집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씁니다. 라지 P라고 하는 거랑 라지 Q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써요. 자, 근데 진리집합 커졌잖아요. 총이 커지면 뭐가 되나요? 총이 거의 나오고. 총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해 봐봐. 뭐가 돼? 대포. 그치, 대포야. 됐어. 그래서 진리집합 관계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외워놓으셔야 된다. 자, 여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봤으니까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머지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나요? 필요 충분.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애는 기호로 P, Q가 있을 때 양쪽 화살표였거든요.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 진리집합은 P랑 Q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네들을 부정이라고 하는 걸 할 거거든요. 부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명제를 부정시키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P가 아닌 거를 뭐라고 나타내는지 기억나냐? 기억나나요? 물결 표시. 그렇죠. 좋네요. 자, P가 아니다를 물결 P라고 하는데 물결 P 졸라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를 not P라고 했습니다. not P예요. not P이면 Q 부정하면 그렇죠. not Q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 not P이면 not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리집합이야.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나타내죠? not P에 대한 진리집합 기억 안 나요? not 붙으면은 여집합입니다. P 여집합이에요. not Q는 Q 여집합이겠죠? 포함관계 똑같이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명제의 예시입니다. P이면 Q이다. 기억이 좀 새록새록 하셔야 되는데, 다음 두 번째. 명제에서 두 번째로 배웠던 거는 뭐냐면요, 모든이라고 하는 거랑 어떤이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를 배웠거든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자, 모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면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p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자, 그 다음 모든이 있다면은 어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이쿠야, 괜찮으십니까? 어이쿠, 괜찮으세요? 왜 그러셔? 어떤 x에 대하여 네? 대하여 p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자, 얘는요, 어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어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어떤이라고 하는 애는 단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진짜 여러 개 중에서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단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어지러워?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어떤 가지 봤다, 그죠? 어떤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딱 봐도 두 개가 달라 보이지 않냐? 어떤이랑 모든, 이 두 개가 다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걸 부정시키면 얘는 어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어떤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고요. 어떤 x에 대하여, 자, p라고 하는 것도 부정시켜줘야죠. 그죠? 이 p라고 하는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시켜서 not p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한다. 자,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얘를 부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을 부정시켜야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렇죠, 모든이 나오겠죠.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다음 그렇죠, not p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가 진짜냐 아니냐를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명제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임을 보일 때 사용하는 게 있었다. 거짓임을 보일 때 사용했던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 이름이 뭘까? 발레. 그렇죠, 발레는 기억하시네. 발레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명제였다면 두 번째로는 조건을 볼 거예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건은 어떤 거였냐면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이 되는 거예요. 참이거나 거짓이 판별이 된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2x는 8. 얘 참이니 거짓이니? 모르죠. 모르죠. 왜요? 3이 들어가면 거짓이고 4가 들어가면 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애들.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건 P 또는 Q라는 게 있어요. P 또는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었는지 혹시 아시나?
우리 집합할 때 했는데 저번 시간에. 합치는 거. 합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리집합으로 바꾸시면 각각들을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라지 P랑 라지 Q라고 하는 거,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다음 P 그리고 Q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조건 P 그리고 Q. 자, P 그리고 Q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진리집합. 자, 그리고는 어떤 개념? 교집합 개념.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라고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한번 시켜보자고. 얘를 부정 한번 시켜보자고. 자, P라고 하는 거 부정시키면 나 P겠다, 그지? 또는 부정시키면 뭐가 돼요? 그리고가 되는 거야. 그리고 Q, not Q 이렇게까지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 부정시키면 그리고가 나온다는 뜻이야. 자, 이 진리집합 한번 적어볼까요? not P, 진리집합 어떻게 적는다고? 그렇죠, P 여집합이죠. 다음 Q, not Q니까 Q 여집합이야. 그리고니까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자, 얘네들이 바뀐 거 봐봐. 여집합 달리고 얘도 여집합 달리고 얘도 여집합 달린 거지. 그치? 얘가 부정인 거야. 부정은 여집합 개념이다. 다음 마지막 P 그리고 Q를 부정시키게 된다면 not P 또는 not Q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 P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다음 Q 여집합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명제랑 조건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거는요. 이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필기해주는 게 여기 그대로 적혀져 있거든요. 얘네들 나중에 있으면 좀 뽑아줄게요. 뽑아줄 테니까 뭐 지금 편하게 들으시죠. 어차피 한번 했던 거니까 리마인드 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P이면 Q이다. 여기서 역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나시나? 기억 안 나시네? 그러면 얘는 순서 바꾸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관계는요, Q이면 P이다 라는 걸로 바뀌는 게, 순서가 바뀌는 게 역관계인 거야. 다음 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역대우라고 배우는데 솔직히 얘 뭐 왜 빠졌는지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자, 그럼 대우라고 하는 거 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우라고 하는 거는 얘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 대우? 대우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대우는요, 순서도 바꾸고요, 부정까지 시키네요. 그래서 순서 바꾸면서 부정시킨 게 대우야. 근데 여기는 이 대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보는 걸로 하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관계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 얘네들이 되고 얘랑 또 마찬가지로 대우 관계에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 이 대우라고 하는 애는요,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대우 또한 참이 돼요. 얘가 거짓이라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얘가 참이라고 얘가 참? 얘가 참이라고 얘 거짓? 몰라요. 얘네들은 아예 별도야. 얘랑 똑같은 건 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얘로 확인을 해줘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얘랑 전혀 다른 관계다라는 거, 그것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라고 하는, 쌤이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이는 뭐냐면 얘랑의 관계예요. 부정관계예요. 그걸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죠. 증명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명제 파트가 끝난 거거든요. 명제 파트는 끝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야.
자, 네 번째로 볼 거는요. 증명법이에요. 증명법. 자, 이 증명법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봤던 증명법은 뭐가 있냐? 대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대우법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명제를요. 기존 명제의 참거짓을 보기 위해서 이 기존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확인을 할 거다. 자, 대우가 참이면 기존에 있었던 게 어떤 대우가 참이면 기존에 있었던 것도 참. 대우가 거짓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도 거짓이 된다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P면 Q이다. 걔에 대한 대우가 똑같은 관계에 있는 거야. 두 개는 그냥 똑같은 놈이야. 그래서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게 대우법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귀류법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하고 쭉 다 정리했을 때 얘 거짓이네? 그러면은 무리수가 맞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하셨을 텐데.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명제에 대해서요. 기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얘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다. 부정하여 참 거짓을 확인할 거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얘 귀류법은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자, 찬이는 솔로다를 내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찬이는 솔로가 아니다를 증명을 해내는 거야. 근데 쭉 봤더니 학교에 없어, 학원에 없어, 집에도 없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근데 계속해서 없어. 그러면 없네. 그지? 그러면 찬이는 솔로다 라고 했던 거에 대한 반대, 커플이다 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찬이는 솔로다가 참이 된다는 거야. 그게 귀류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명 방법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얘네들은 모의고사형 문제로 나옵니다. 증명 과정 쭉 답안지처럼 주어주고 중간에 상자, 가, 나, 다 빈칸 뚫어 놓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증명법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수능에서 뭐 증명하시오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절대부등식 파트로 넘어가요. 자, 절대부등식 파트로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자,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은 얘는 문자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거든. 문자에다가 어떤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한 등식이 있으면 맞아. 하는 부등식이 안 하고 절대 부등식이 안 하고 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냐고? 그게 없잖아. 한 부등식 마음이 불편하면 나도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 절대 등식이랑 안 하고 한 등식. 그러네,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합리적인데? 그렇죠. 합리적인데? 근데 항부등식 살짝 짜치긴 해. 절대부등식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좀 뭔가 좀 졸라 강력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전부 다 성립을 한다. 자, 얘에 대한 예시는 쭉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시는 프린트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시면 좋아요. 자, 이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산술, 기하,
평균이다. 진짜 얘는 딱 여기서만 배우거든요. 근데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얘예요. 저도 혹시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증명이요? 해줄게요. 간단해요. 자,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랑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평균 있죠? 걔가 산술평균이거든요. 자, 기하평균은 뭐냐면은 두 개 곱인데 루트를 씌워 놓은 게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관계는 항상 이 부등호 관계로 성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증명을 해드리자면은 2를 곱해요. 그리고 양변 제곱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ab 저기 4a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b 되잖아요.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항상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지죠.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둘 다 음수라고 했을 때 얘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려요. 뭐 여기에 뭐 또 허수, 복소수 생기니까 부등호 관계 성립 안 하잖아요. 실수랑 허수랑의 부등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수는 제외시키고 둘 다 양수일 때만 보는 거다. 자, 근데 얘가 정석적인 산술기하 평균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쓰지 말자고요. 자, 계산을 할 때는요. 문제에서 계산을 할 때는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부모가 없잖아. 너네 부모 있으면 개빡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정석적인 산술기하 평균 모습은 이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술기하 평균은 이럴 때 나옵니다를 알려줄게요. a 더하기 b 어떤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최소값. 자, 그 다음 두 개 a, b에 대한 최대값이 나온다면 얘가 나온다면 산술기하 평균이다. 언제? 둘 다 양수일 때. 그래서 둘 다 양수인데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 a, b의 최대값이 나왔네. 그럼 산술기하 평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알겠지?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나와요. 대놓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개념 설명 마지막이에요. 자, 7번째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됐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 그 정도만 하면 괜찮아. 자, 뭐냐면은 얘는 공식을 그냥 냈다 바로 적어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ax 플러스 by의 제곱과 이런 부등호 관계에 있습니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자, 여기서 a랑 b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대다수가 나오고요. x, y는 진짜 x, y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어떤 1차식이 되겠죠. 1차식의 제곱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잘 안 나와요. 내신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있어서는 참!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얘는요 A랑 B랑 X랑 Y 전부 다 실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좀 사용성은 되게 넓거든요. 얘네들은 실수면 된다. 실수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얘네들은 언제 쓸 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그 다음 ax 더하기 by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셔야 돼.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셔야 돼. 뭐가 의문점이어야 되냐?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는 게 의문이 드셔야 된다. 안 되시나? 안 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등호라고 하는 게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자랑 B라고 하는 문자 두 개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다음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랑 X랑 친구예요. B랑 Y가 친구예요. 그래서 얘 등식은요, 등호는요,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합니다. A랑 X랑 친구고 B랑 Y가 친구다. 됐을까요? 자, 얘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밑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만 더 적을게요. 얘 3개짜리로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의 관계는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곱, 얘랑 부등호 관계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여기가 절대부등식 파트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시간상 지금 10분을 쉬시고 문제를 이어서 쭉 푸는 걸로 하시죠. 자, 9번, 12번, 20번 3개 문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 보게 되면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게 12하의 자연수로가 나와 있고요. P라고 하는 거랑 Q라고 하는 거 각각에 대한 명제가 주어져 있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not P 또는 Q야. 오케이? 자, not P라고 하는 게 P 여집합이었다, 그지? 자, P 여집합, 일단 얘 부정부터 한번 시켜볼까? 자, not P라고 하는 걸 직접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되죠? 같다. 얘 있어. 안 보여? 자, 제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얘 각각 불러주세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 자, 작으면 사이에 낀다라고 했잖아. 그치? 0으로 만드는 4랑 8 사이에 X가 껴서 들어갈 거야. 저게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 얘는 인수분해 되면서 만족시키는 X 값이 1이랑 3입니다. 자, 또는이니까 합집합 개념이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저기에 들어갈 애들 다 합쳐보면 1, 3, 4, 5, 6, 7, 8 총 7개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면 된다, 그죠? 쟤네들 전부 다 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아니 잠깐만, 뭐야? 개수네요. 미안합니다. 개수 몇 개죠? 7개. 네. 정신없어서 그래요. 자, 12번 문제. 자, PQ에 대한 진리집합 찾아보자. 자, P 뭐 있어요? 원소? 1, 2, 4. 그쵸. 자, Q는요? 2, 3, 5, 2, 3, 5, 7이다. 자, not Q이면 P이다.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래. 자, not P이면 Q이구나. 왜 이러니? 이게 배고파서 그런 거란다? 선생님, 10시에 집 가면 돈 뭐 드세요? 나? 점심 때 해놓은 거 먹던가 아니면 치킨 먹어. 선생님 거의 일주일에 3번은 치킨 먹어. 완전 치킨 좋아하시는 거. 지금 완전 좋아해. 네, 무슨 치킨 좋아해요? 나? 일단 BBQ, 그 다음에 후참잘. 나 후라이드 위주. 자, 어쨌든 자, not P이면 Q이다. 얘가 거짓임이 되는 것을 얘를 찾으래. 자, not P가 있는 거, 이게 원소는요? 3, 5, 6, 7, 9, 10 여기까지인가? 자, 얘 Q에 포함되는 거 있다, 그지? 자, 어떤 게 있지? 3, 5, 7입니다. 이 3개 각각들이 거짓임이 되는 얘 반례가 된다. 되시나? 자, 합 구하래요. 15 되겠다, 그지? 다음 20번 넘어갑시다. 네? 거짓임을 저희는 맞는 말은
90 아니야? 아이씨, 미안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아이, 왜 이래. 얘가 아니고 얘 제외한 나머지 6, 9, 10 얘네들이 발레죠. 아이, 미안합니다. 제 제정신이 아니네. 자, 20번. 20번 보시게 되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자, P라고 하는 거 12에 대한 약수래요. 그러면 1, 2, 3, 4, 6, 12인데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12 12. 맞아야 돼요. 빠져야 돼요. 전체 집합이 10까지다, 그지? 그래서 P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자, 얘가 Q에 대해서 P이면 Q가 돼야 되는데 얘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P라고 하는 집합이 Q라고 하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얘를 만족시키는 Q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자, 10개라고 했죠. 1, 2, 3, 4, 5, 6, 7, 8, 9, 10 있어요. 자,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니? 하나, 둘, 셋, 넷, 5개 무시해. 얘네들은 포함시켰어. 남아있는 거 5개 있네. 널래 말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5제곱이죠. 3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에요. 유형 7번에 우리 25번 문제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은 28번 문제. 쉬운 건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은 몇 번이야 이거? 37번. 아니 미안해. 36번. 36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5, 28, 36입니다. 25, 28, 36. 자, 25번, 28번, 36번입니다. 자, 먼저 25번부터.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면 not R이다 라는 것도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야 된다. 자, 먼저 얘네들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에다가 다 표시를 할 거야. 수직선에다가 다 표시를 할 건데 A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5랑 8부터 그려놓고 하자고. 5랑 8 이렇게 걸어놓고 할 거다. 자, P면 Q이다. 자, Q라고 하는 게 P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P를 어떻게 해야 돼? 네?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얘 A라고 하는 점이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돼요? 다음. 자, not R이래요. not R. 얘 풀어보자. 일단 R부터 한번 풀어봐. 얘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요? 아닌데요? 절대값 풀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있죠? 풀마 붙이세요. 그리고 크잖아요, x가. 크면 큰 작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구간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not r이야. not r이야. 자, 얘를 부정시켜 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부터 해서 a제곱까지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p라고 하는 애가 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8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뭐 어차피 여기에 음수 쪽에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 자, 이제 A값 찾으러 한번 떠나보시죠. A라고 하는 게 5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A가 5가 되면 돼,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에요. 자,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자, 여자친구가 5를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는 5를 가져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등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남자가 되셔야 돼.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남자가 돼야 돼. 막 여자친구가 뭐라 했는데 막 짜증내면서 야! 안 돼. 그냥 그래. 그랬구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자, 그 다음 또 품으로 가보시죠. 자, a제곱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8보다는 커야 된다, 그지? 8이 되면 돼, 안 돼? 되나? 되죠. 품어야 되니까. 품어야 되니까 되죠. 가능하죠. 여자친구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8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a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a제곱이라고 하는 게 8보다 커. 얘 어떻게 바꿔야 될까? A가 a 범위 어떻게 될까, 얘가? 자, 양변 루트 씌워요. 그러면 8에다 루트 씌웠네? 2루트 2잖아. 맞아? 근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하는 애도 있겠지. 그리고 a가 지금 크네? 크면 큰 작작이야. 됐나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는 얘부터 해서 5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이야. 자, 얘는 3보다는 작죠. 그래서 3, 4, 5 3개 되겠고 합쳐주면 1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중 명제 중 거짓인 것을 찾아라. 자, 1번부터 볼게요.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짝수다. 어떤 나왔다. 단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A 중에서 짝수 2 있다, 그지? 첫 번째 거 맞네. 자, 두 번째, 이 모든 원소는 소수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 2, 3, 5, 7 다 소수 맞네. 2번 맞죠? 다음 3번, B의 어떤 원소는 홀수다. 어떤 거 홀수니? 어떤 게 홀수야? 없어요. 없어요.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는 있어야지. 3번 틀렸죠? 자, 어떤 원소는 소수다. 2 있으니까 오케이. 모든 원소는 짝수다. 모든 거 짝수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자, 36번 보시게 되면 대우가 참이래. 대우가 참이래. 자, 대우라고 하는 것부터 다 찾아보도록 하죠. 얘이면 얘이다. 얘이면 얘이다. 얘이면 얘이다. 대우 찾아보자. 자, 기억본부터 불러볼까? 대우가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 B Y분의 1보다 y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Y를 작거나 얘라는 거지. 맞아요? 왜요? 답은 아니지. 답은 아니에요? Q가 순서 바꾸면 맞추면 여기 되지 말지 참가 아니 그 참가지 그거 어떻게 알죠? 자, 아 이거 아니죠. 왜 아니에요? 예시로 3 이거가 안 돼요. 그거죠. 발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뭔가 뚜렷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발레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간단한 발레 한번 들어볼까요? 발레로 좀 자주 이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0, 0, 1, 0, 0, 1, 1, 1.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까지. 그 다음 2, 1도 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정도. 얘가 자주 사용되는데 잘 봐요. 얘가 크죠? 1. 얘 작아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말이 안 되죠? 틀렸죠? 그죠? 기억번 아닙니다. 자, 니은번에 대한 대우 한번 불러보실까? X, Y가 Y를 절대값 x 플러스 y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거는 그냥 화살표. 이거이면 X, Y가 x,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요. 밑에 있는 걸로 얘가 대우잖아. 얘로 확인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자, 대우가 참이면 기존에 있었던 게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기존에 있었던 게 거짓이잖아. 잘 봐요. 얘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이 부호가 그렇죠. 부호가 같다라는 거야.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야.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x랑 y랑 두 개를 더했어요. 부호는 동일한데 절대값이 커지죠. 그죠? 절대값의 합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절대값 했으니까 부호 의미 없어요. 절대값 붙이고 절대값 붙인 거를 더해도 똑같죠. 부호가 똑같으면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같으니까 옳은 거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겠죠. 이해되세요? 다음 디귿번. 얘 대우 불러 봅시다. XY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면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유리수 유리수 아니다. 이거 유리수 아니다. 자, 얘 맞을까? 아니다. 왜 아닐까? 잘 봐. 둘 다 유리수네? 아니, 무리수네? 맞아? 근데 둘 다 더했어. 0이네. 0은 유리수네. 대우 틀렸네. 이렇게 빨리 찾아주시는 거다.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3단 논법. 3단 논법에 대해서 볼 건데, 유형 12번이거든요. 자, 3단 논법은 그 위에다가 이 말 하나만 적어주세요. 유형 12 위에다가 얘라고 적어주세요. 얘는 기차놀이입니다. 이거 국어학원에서 배웠는데 한단 논법. 아하, 그거 맞아요. 똑같은 거야. 자, 얘가 기차놀이인데 뭐냐면은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Q이면 R이에요. R이면 X다 라고 한번 해볼게. 얘네들은 전부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관계에 있냐. 하나로 적게 되면은 P이면 Q이다인데 Q이면 R이다고 R이면 X가 된다. 이런 관계로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P이면 R이다 맞죠? 기차로 다 연결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설국열차 보셨어? 아, 들어왔어요. 설국열차 보진 않으셨어? 거기에 보면은 누구나 홍준호 감독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에 머리칸이 있고요. 여기 꼬리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진을 하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꼬리칸에서 이제 원래 상류층이 머리칸에 있고 제일 하위층이 꼬리칸에 있어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으쌰으쌰으쌰 하면서 막 돌격하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자, 어쨌든 P라고 하는 거에서 X로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뒤에서 왔던 애가 X가 P로 갈 수가 있을까? X이면 P이다. 이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다 적어준 다음에 역방향으로 가는 게 화살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예시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4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한 번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볼 텐데 얘 49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은 저기 56번 49번 56번 다시 44 그 다음 49 그 다음 53 맞나? 아닌데? 아니잖아. 다시 40 자, 44 49 56이야. 44, 49, 56. 나 방금 53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아, 그래? 44, 49, 56입니다. 자, 44번에서 옳은 것만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가번이랑 나번 두 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네.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있는 게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가조건, 여자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얘랑 똑같은 게 있지. 대우잖아. 대우가 똑같은 거잖아. 자, 대우를 한번 적어볼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남학생이 된다. 자, 기차 놀이 가능하다. 그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남학생인데 남학생은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돼요? 자, 근데 얘랑 똑같은 게 있어. 얘에 대한 대우야. 피구를 좋아하면은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대. 이해돼요? 기차 놀이도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라인 따라서 가시면 4번이 정답. 맞나요? 다음 49번입니다. 49번 보시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Q를 골라라.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애들은 P 양쪽 화살표 Q 이렇게 적는 건데 얘네들은요 진리집합이 P랑 Q랑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 자, 잘 생각하면은 이쪽 화살표 봐봐. 이쪽 화살표. 그러면 P라고 하는 애가 Q의 부분집합이지. 이쪽 화살표 봐봐. Q가 P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자,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이고 Q가 P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얘네들은 두 개 똑같다라는 걸로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이 P랑 Q랑 같다는 거거든. 됐나요? 다음 기억본 보시죠. XY는 0이다. 얘는 X도 0, Y도 0, 일 필요는 없잖아. 둘 중 하나만 0이면 되는 거니까 기억번 틀렸죠. 같진 않아요. 다음 Q 조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얘는 맞죠. 그죠?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자, 다음 D급번입니다. 자, 얘 잘 보시죠. Y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는 항상 1보다 큰 수가 나오죠. 얘도 항상 1보다 큰 수가 나와요. 근데 더했더니 0이 나오기 위해서는 X도 0, Y도 0이 돼야 된다는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D급번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D급번이 P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 56번입니다. 56번 보시게 되면 not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거 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니?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not P라고 하는 애가 Q를 향해서 총을 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not P라고 하는 애 not Q로 가게끔 만들 거야. 근데 자, P 봐봐. 문자 들어가 있지. 쟤 not P 시키면 좀 꼴 받지 않냐?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얘랑 동일한 게 뭐라고? 대우야. not Q라고 하는 게 not Q면 P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얘가 참이 되도록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P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수직선 쭉 그려보시고 자, not Q입니다. 얘 부정시킬까? X라고 하는 게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라고 하는 게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얘가 3이고 얘가 7이다. 됐나요? 이게 not Q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P가 이 Q, not Q라고 하는 애를 품어줄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K야. 자, 양수 K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야 돼. 자, 최소값이거든. A부터 해서 A 플러스 K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돼. 4지. A가 3이 될 때 최소인 거리 4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거 최소값이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 증명으로 넘어갈 텐데요. 증명은 얘는 따로 문제는 보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보진 않을 건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 증명해 놓은 거 얘네들이 답안지거든요. 답안지예요. 자, 답안지 읽을 때요. 여러분들 쭉 줄글이 되어 있을 때 흐름 자체가 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간중간에 빈칸을 이제 뚫어 놓은 거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읽어 올 텐데
여기 빈칸이 있네 해서 위에 것만 가지고 밑에 있는 거를 추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여기에서 힌트를 가지고 와서 얘로 풀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줄게. 여기에 네모라고 하는 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 뒤에 나왔어. 그럼 나 같으면 있잖아, 위에 거 안 읽을 것 같아. 얘 x 플러스 y제곱은 0일 거야. 얘가 들어갈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밑에서 위로 힌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 문제 풀면서 너무 고지고대로, 너무 FM대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추론하지 말라. 밑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려주고 싶고요. 여기서 대우법하고 귀주법하고 나올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요. 이 증명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대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프린트에 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외워놓으면은 그 기억, 니은, 디귿, 릴 해서 나오는 선지 있잖아요. 걔네들 진짜 빨리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외워줄 수 있으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산술기압 평균의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자, 산술기압 평균에서는요 71번 문제랑 7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1번, 72번 둘 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71번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산술기압 평균이구나, 산술기압 평균을 써야 되는구나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왜? 자, 두 양수 나왔다, 그지? 봐봐. 수혁아 봐봐. 두 양수 나왔죠.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관계 하나 나왔는데 얘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두 개 곱에 대한 최대잖아. 내가 산술기압 언제 쓴다 했어? 합에 대한 최소, 곱에 대한 최대 나올 때 쓴다고 했잖아. 양수랑 최대 나왔네. 그러면 얘는 산술기압 평균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딱 주어졌잖아. 근데 x, y라고 하는 거 찾을 때 뭔가 얘들 가지고 산술기압 쓰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 그지? 자, 3x 더하기 4y라고 하는 애는 산술기압 평균 적용시켜서 12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 자, 근데 3x 플러스 4y라고 하는 게 얘가 12라고 정확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2 약분시키고 제곱하게 되면 36이라고 하는 게 12x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한번 12로 약분시켜서 xy라고 하는 게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되겠죠. 그래서 xy에 대한 최대값이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이해되시나? 자, 다음 72번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 a, b, c가 나왔고 얘에 대한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때 XY 값을 뭐 달라, 문제가 있나요? 아, 미안합니다. 최대값 찾았고요. 자, 최대값일 때는 이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등호가 만족됐을 때잖아. 그죠? 자, 등호가 만족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3x라고 하는 거랑 4y라고 하는 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은데 더해서 12래. 6이죠? x라고 하는 애는 2, y라고 하는 애는 2분의 3이 된다. 되셨을까? 됐나요? 다음 72번. 자,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얘 어떻게 계산하셨을까나? 자, 뭔가 모양이 똑같은 게 나는 눈에 보여. 얘가 분모에 있네. 얘도 있네. 나는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할 거야. 그러고 나서 분배 법칙 쓸 거거든. 얘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 1 될 거고, 얘를 여기다가 곱할 거야. 그럼 C분의 3의 A 플러스 2B가 될 거야. 다음 얘랑 얘랑 곱해지면은 A 플러스 2B분의 3C가 될 거고, 다음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은 9가 되겠지. 그러면 숫자들은 이미 나왔잖아. 정리할게. 10 플러스 C분의 3의 A 플러스 2B 플러스 A 플러스 2B의 2B분의 3C,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제 합에 대한 최소값 나왔지.
다 양수에다가 합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자, 얘는요. 2 곱하기 루트에 얘랑 곱한 거야. 얘 약분 되면서 9가 들어갔지. 그래서 얘가 6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10 더하기 6이라고 하는 16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소값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로 넘어갈 텐데 76번 문제입니다. 76번 문제는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76번입니다. 7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ABC라고 하는 정삼각형 안에요. 이제 정삼각형이 아닌데? 삐뚤한데? 여기 안에 P라고 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수선의 발을 다 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Q, 여기가 R이다. 자, 이때 PQ제곱 더하기 PR제곱이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 자체가요. 근본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두 개부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PQ라고 하는 애를 X라고 하는 길이로 한번 더 볼 거고요. PR이라고 하는 거는 Y라고 하는 식으로 더 볼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가 하나 힌트가 더 주어진 게 있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야. 얘는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이야. 그리고 P에서부터 BC까지 이 거리가 루트 3이래. 됐나요? 자, 얘네들 그림 보고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넓이. 이렇게 나눠주면요. 내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넓이입니다. 넓이로 구하는 거 맞아요. 네. 자, 지금 높이 주어졌고 밑변들이 다 주어졌거든.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에 대한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제곱이 되겠다. 그죠? 계산하면은 9루트 3이에요. 자, 3개에 대한 삼각형 보이세요? 초록색깔 3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9루트 3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1번 삼각형부터 3루트 3, 두 번째 삼각형 3x, 세 번째 삼각형 3y야. 다 더하게 되면 9루트 3이 나오겠네. 됐나요? 자, 이때 3x 더하기 3y라고 하는 게 6루트 3이니까 3 다 약분시켜서 적어줄게요. x 플러스 y는 2루트 3이다 라는 걸로 x랑 y의 합이 딱 주어졌다. 그지? 맞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다. 그지? 맞아? 자, 얘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만족되죠.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가 2 곱하기 xy, 2xy로 나오게 된다. 자, 얘 최소값을 구하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y의 값을 찾아주면은 얘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자, xy 값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는 xy라고 하는 거 두 개 합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아하, xy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다. 가장 작다? 머릿속에서 꼬였다. 꼬여버렸다.
합 나왔고, 그지? 두 개에 대한 합이 나왔고, 이때 xy 값을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xy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작아져야 되거든요. 가장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는 여기 있는 합밖에 없거든요. 합밖에 없는데 이 합에서 xy라고 하는 거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산술기하 말고요. 얘를요 제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exy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exy라고 하는 애를 12-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한다면, 얘로 해서 대입을 해준다면 x제곱 y제곱이 나오면서 x제곱 y제곱에 대한 식으로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2 곱하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2보다 더 크거나 같다로 계산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두 개 약분시키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가장 최소값은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빡세죠? 그래서 여기서는 xy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xy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변형시켜보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명제가 끝납니다. 빨리 끝나지.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 하나씩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하고 유리함수 조금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여러분들 테스트 보고, 근데 그때는 공부가 5만 원. 맞는데 저희 테스트 보시고 8시에서 10시에 하시죠. 무리함수까지 끝까지 딱 끝내고 시험 먼저 끝. 보고 오는 거예요? 네, 시험 한번 먼저 보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